자,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 분석 파트는 이어지긴 하는데요. 현금 수지를 구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투자 분석을 하려면요, 저번 강의에서 배우셨던 게 화폐라는 게 시간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미래값을 예측하기도 하고 현재값을 예측하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금액 맞춰주는 보정 작업을 한 거죠. 시차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라면 이번 파트에서는 뭘 하시냐면 수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분석하려면. 그렇죠. 수입을 알아야 할인을 하든 말든 뭐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입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수입을 구하는 걸 현금 수지의 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통한 투자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를 배우셨죠. 자, 앞에서 소득 이득과 바로 무슨 이득? 자본 이득을 구한다.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걸 투자의 장점으로 배우셨단 말이죠. 소득 이득은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고 자본 이득은 뭘 통해요?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인데, 그러면 이제는 진짜 한번 수입을 구해보자 이거죠. 수입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투자 분석을 위해서 수입 예측을 할 건데 그 수입의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빌딩이 100억이 있어요. 그때 이 100억을 총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 가치라고 부르죠. 이 100억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까 말까를 고민 중이에요. 투자자가. 근데 이 100억의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사무실이 50실이 있고 실당 임대료가 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요거 총 매출 나오죠. 만실이 돼서 임대료 다 회수하면 2천만 원 한 달에. 뭐 요 정도 버는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이 100억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돈 40억 쓰고 60억은 융자로 땡깁니다. 자, 다시 40억을 자기 자본, 60억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한 번 더. 40억을 지분 투자액이라고 부르고요. 60억을 저당 대부액이라고 합니다. 즉 레버리지를 끼고 건물을 샀다는 얘기인데 레버리지를 꼈으니까 금리가 나오겠죠. 몇 프로? 7%. 만기 20년 대출. 원리금 균등하게 갚기로 합니다. 이 7%를 바로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요 상태인데 지금 요 정도로 5년간 영업을 하고요. 5년 후에 빌딩을 처분할 생각인데 이 100억에 샀던 빌딩의 예상 매도 가격이 12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지금 요 왼쪽 과정, 즉 영업을 통해서 수입 버는 게 있겠죠. 5년간의 임대 수입 들어올 거고, 자, 처분하니까 한 방에 또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얼마라고요? 120억이 한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은 결국 몇 가지로 구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는 5년 동안 임대 수입 외에도 매각 시에 매각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지금 현황은 어떤 상태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수입을 구할 건데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영업소득 한번 구하는 과정, 즉 소득이득을 구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그 영업의 현금 수지를 세후 현금 수지라고 부릅니다. 최종 영업 수입을 세후 현금 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업 과정에서 수입을 구하는 기본 컨셉은 이래요. 영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아까 사례가 뭐였냐면 50실에 40만 원이다. 그런 말이죠. 이 양반이 맥스로 지금 먹을 수 있는 매출이 2천만 원이죠. 곱하시면. 그러니까 이 매출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천만 원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중에 나가는 돈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하나 뺄 겁니다, 이제. 근데 말이죠. 이 뺄 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뭘 뺄 거냐면 각종 영업 경비를 뺄 겁니다. 그래서 경비 먼저 나가죠. 그리고 레버리지 있으니까 뭐 나가요? 부채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셔야지. 그럼 세금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 흐름에 구하는 과정의 기본 컨셉은 매출에서 경, 부, 세 순서로 빼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책에 나오는 그 회색 박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박스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용어들은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할 거기 때문에요. 결국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 이것을 내가 딸딸 외워야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와 그리고 주의사항들 몇 가지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현금 수지의 산정 과정은 첫 번째 가능 조소득에서 출발합니다. 가능 조소득이 나오고요. 여기서 먼저 잡스러운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잡스러운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조정을 살짝 해주는데요. 그때 나오는 수입을 이제 유효조소득이라고 합니다. 유효조소득이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경부세 순서 들어갑니다. 유효조소득에서 뭘 뺀다? 영업경비. 경비를 먼저 빼면은 그거 빼고 나오는 수입을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비 뺐으니까 부채 뺄 차례죠. 그때 빼는 금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금액은 원리금이란 뜻입니다. 융자에 대한 상환액이죠. 원금 플러스 이자. 자, 그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전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세금 내기 전이니까 하나 남았죠. 자, 세금을 냅니다. 영업소득세요. 얘를 내고 나면 최후에 뭐가 나온다?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이 세후 현금 수지가 이제 내 손 안에 떨어지는 영업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틀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험에는 이 과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보시면서 외우셔야 되는데 조금 양념을 좀 첨가할게요. 이 첫 번째 가능 조소득 내용을 좀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 그때 이 조소득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참 질문 많이 받아요. 조소득이 뭐냐고. 조소득은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총소득, 총매출 개념이에요. 얘가. 이 조라는 단어가 거칠 조자입니다. 한자로. 대략이라는 뜻인데 이 조가 어떤 개념일까요? 대충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능, 토탈, 총소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조에는 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로스가 전체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올릴 수 있는 총소득 개념이다. 얘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잠재 총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래 시점에서 거둘 가능성이 있는 전체 매출. 아시겠죠? 그거 구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구했을까? 40만 원이라는 임대료에 50실이라는 임대 단위 숫자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조소득은 가격 P 곱하기 수량 Q를 하면 된다. 1,000원짜리 5개 팔면 5,000원 버는 거예요. 1,000 곱하기 5.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매출이 편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빼야 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미래 예측이니까 사무실이 공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또는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임대료 밀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걸 이제 불량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측이니까 공실은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손실이니까 어떻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뭐 자판기 수입, 주차장 수입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잡수입들은 어떻게? 이렇게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스러운 걸 빼고 더한다. 이 잡수입과 잡손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유효조소득이 됩니다. 유효조소득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과정인 것 같아요. 이 과정. 이 과정을 펼쳐놓고 그대로 가로로 외우셔야 됩니다. 즉 유효조소득은 가능조소득에서 빼기 뭐한다? 공실 및 불량부채를 하고 더하기 기타 소득을 한 값이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효조소득이 있으면 경비 빼죠. 이제 영업 과정에서 경비인데 나중에는 경비 포함되는 거랑 불포함되는 거랑 막 이렇게 나눠서 배우실 거거든요. 그 경비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히 하고 임대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나오는데 이것도 공식화돼 있죠. 어디에서? 유에서 뭘? 0을 빼면 뭐가 된다? 순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앞으로 유, 영, 순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아줌마 잘 기억하세요. 유, 영, 순 이렇게. 자, 순영업 소득 나왔으면은 뭘 뺀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용어는 별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 외우셔야 되거든. 이게 바로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낀 융자 60억에 대한 7% 이자 금액입니다. 대출 받았으면 이자 내야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습니다. 그럼 원리금이 나가는데 이 원리금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의 개념인데 부채를 받은 무슨 대가다? 서비스 대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융자의 대가로 납부하는 돈인데
요걸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얘를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부액 배우셨어요? 저당 대부액? 그럼 대부액은 뭐냐면 융자액이란 뜻이에요. 융자액, 대출액이란 뜻인데 이 지불액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 상환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은행에서 3억 대출 받았으면 그게 대부액. 그 대가로 내가 우리은행에 한 달에 65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저당 지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은 크게 원리금 포함해서 세 가지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또는 부채를 받은 서비스 대가 그리고 저당을 받고 은행에 지불하는 돈. 이 세 가지가 동의어라는 사실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부채를 처리하고 나면 세전이 나오는데요. 공식도 그렇게 되죠. 즉 어디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세전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순부세가 나옵니다.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 유영순. 그러니까 유영순 아줌마가 순두부 세 그릇 먹는 얘기예요. 순부세. 유영순 순부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세금 내기 전이니까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내시고 그럼 최종적으로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그 세후현금 수지가 영업을 통한 진실된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보면 영업의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영업 과정이 있으면은 처분 흐름이 또 생기겠죠. 자, 그럼 한번 팔아볼게요. 팔아보는 게 이제 자본이득인데 처분의 현금 흐름을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세후 지분복귀액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례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00억 원에 매입해서 이걸 120억에 팔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했죠. 그럼 처분의 현금 수지 흐름은 120억, 즉 매도 가격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근데 빼는 순서는 똑같아요. 뭐가? 경, 부, 세 순서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를 처음에 뺄 건데 매도 경비니까 말 그대로 영업 경비라고 하지 않고 매도 경비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매도 뺍니다. 아까는 영업 경비를 빼고 순영업 소득이 나왔는데 이번에 매도 경비를 빼면 뭐 나온다?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는요. 이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원리금을 뺐죠. 5년간 영업을 하면서 이자를 갚는 겁니다. 그러면 달로 따지자면 60개월이거든요. 융자액이 60억이니까 60개월 동안에 계속 갚았겠죠, 이자를. 그 이자 금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 했냐면 건물을 처분했단 말이에요. 다시. 융자 20년짜리 받았습니다. 5년 영업했고요. 그러면 5년 동안 60개월, 총 6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달이 상환을 했겠죠. 뭘? 원리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 원리금을 빼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5년 후에 이 양반이 뭘 했냐면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융자 어떻게 해? 5년을 갚았죠. 근데 매각 시점에서 따져보면 안 갚은 게 몇 년치가 있나요? 15년치가 있는데 이것을 미상환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직 미상환된 저당의 잔금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말 그대로 잔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처분의 순수 현금 흐름을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상환 잔금이 있는 거는 내가 120억을 꿀꺽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도 가격 여기서 경비 털어내고 그 다음에 털어낸 금액에서 잔금을 한 방에 쳐야 되는 거예요. 매달 내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통으로 남은 거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뺀다? 바로 잔금을 빼는 거죠. 잔금을 빼고 나면 세금 내기 전에 지분 복귀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용어가 참 특이하죠? 지분 복귀액. 이 용어를 씹어보자면 지분이 나오죠. 지분은 누구 돈? 내 돈. 복귀에는 뭐야? 컴백.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진 자본을, 내가 가진 빌딩을 처분하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분 복귀액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처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죠, 암기가. 그러면 세금 내기 전이니까 세금 내셔야 되는데 팔고 여러분 소득 났어요. 자, 이게 무슨 이득이다? 자본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뭐라고 불러요?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안 불러요. 현실에서 여러분 집 팔아서 소득 챙기시면 무슨 세 내죠? 자,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거예요.
양도세를 우리 개론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쉽잖아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빼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바로 저 수입을 진실된 현금 수지, 그러니까 처분 수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흐름은 저렇게 매도 가격부터 출발해서 세후 지분복귀액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나가는 돈이 뭐가 있냐면요. 복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 경비라 함은 중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앞으로 얘기할 때 매도, 순매도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매도, 순매도 기억하시고 순매도액에서 털어낼 때는 잔금을 한 번에 잔금은 네 글자로 남은 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전지분복귀액이 나오는데 자본이득세라고 하면 매각 수입에 대한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 이러시면 되고 세후 지분복귀액이 진실된 무슨 이득? 자본이득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부동산을 통한 수입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이 표 밑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게 사실 결론이죠. 부동산의 수입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영업을 통한 수입과 처분을 통한 수입. 이걸 예전 강의에서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맞죠? 그리고 얘를 지금 배우신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세후 현금 수지라는 것과 뭐가 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세후 소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동산의 수입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익혀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상 현금 수지 산정의 과정까지 한번 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투자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기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